안녕하십니까, 몬틀란TV입니다. 이준석이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의 새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일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혐오의 그 발언들, 오물과 같은 그런 그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각종 증오, 복수에 가득 찬 뭐 오물이나 다름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급기야 뭐 신당을 만들겠다. 완전히 선을 넘은 것이죠. 그건 뭐 결국은 준연동형 비례제 여기에 올라타가지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준석은 결국 지역구를 나가야 되는데 이준석이 어느 지역구를 나갑니까? 뭐 대구를 나갑니까? 서울의 노원병을 나갑니까? 어딜 나가겠습니까? 되는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준석이가 증오, 뭐 혐오 이런 식의 그 정치로 정치 아닌 정치를 하다가 뭐 신당 얘기까지 꺼내고선 결국은 회군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당을 만들어서 가출을 해서 나가자니 밖은 춥고 좀 이런 상황에 모여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제3지대 신당이라는 게 뭔가 참신한 포지티브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의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네거티브죠. 네거티브. 혐오, 복수, 증오. 이래놓고서는 이거 가지고 신당을 한다. 예를 들면 반윤 신당을 한다. 이런 거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도 사실 그 말 속에 가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준석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 유통 가능성은 없다. 이 얘기는 이제 뒤집어 산 얘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완전히 꽉 막힌 거죠. 지금 이제 결국은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이 경우에 이준석이 다시 유턴할 백기 들고 들어갈 가능성도 금태섭 전 의원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러지 마라. 오히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지금 그 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참고 뒤로 물리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여기 이제 결국 이준석에 대한 쓴소리라고 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젠더 갈라치기, 지금 이준석이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상대의 의견을 듣고 좀 뒤로 물리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라 보입니다. 천하람이가 길게 인터뷰한 게 있는데 이것도 황당합니다. 지금 뭐 이준석 신당이 총선 전에 현역 20명을 모아서 교섭단체가 가능하다. 이거 완전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12월 말까지 무슨 뭐 총선을 어떻게 할 것 같이, 신당을 할 것 같이 하더니 갑자기 시점이 뒤로 늦어졌어요. 총선 전, 총선 임박해서 뭐 이때 되면은 각 당에서 공천에서 탈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걸 주워서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오늘 천하람의 얘기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들이 무슨 젊은 친구들이 무슨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게 뭡니까? 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자들 낙수의 효과를 노리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들을 갖다 주워 모아서 낙엽들 주워 모아서 20명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곧 총선이 있는데. 자,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이들이 말과 행동이 상당히 그 괴리가 있다.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이 사고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괴리가 심하다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우리를 쳐내면 자신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으면 뭐 총선 전에 임박해가지고 자, 이준석 신당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협박도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사고방식 자체가 이게 새 정치하고 젊은 정치하고 맞지 않는다. 자,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 여기서도 이준석의 신당은 허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히려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김웅도 이준석 신당에 내가 왜 합류하느냐, 안 한다. 난 아직 안 쫓겨났다 이래가면서. 근데 김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승민계라고도 할 수 있죠. 유승민 통해서 정치에 들어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유승민 조용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김웅도 그렇고 하태경도 어떻게 보면 유승민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그 행동을 했는데, 김웅이나 하태경도 이준석 신당에 합류 안 한다. 분명히 하고 있어요. 김웅도 그렇고. 아니, 그 유승민이가 험지에 자기가 나가겠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공천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이 중진 의원이 한때는 뭐 이준석 신당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준석 신당보다도 국민의힘 입당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개과천선을 못했다. 결국 여기도 보면은 이상민 의원도 최근에 인터뷰에서 했던데, 이준석이가 일단 인성이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그런 거 좀 고민이 되고, 결국은 만약에 이제 다른 당을 택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당 이쪽을 좀 거의 굳힌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여기서도
결국 이제 한때 뭐 이상민, 뭐 이준석 이렇게 신당 얘기 나왔지만 여기서도 보면 이상민 의원도 이준석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나타났다 볼 수 있고요. 보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뭐 이재명이나 이쪽하고 좀 이쪽에 좀 SOS를 하는 듯한 이런 그 냄새를 좀 풍기고 있어요. 최근에 또 송영길도 이재명하고 가깝죠. 송영길 그 출판 기념일에 가서 책도 사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영길도 이준석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송영길이 추구하는 것도 비례정당입니다. 준연동은 비례정당. 결국 이제 오로지 윤석열 비난, 한동훈 비난 이걸로 해서 뭐해라. 그게 정당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겠다. 이 정치가 이게 완전히 퇴락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했던 발언과는 달리 실제로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아주 수십 년 전에 후퇴한 정치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자, 이런 거 보면 첫째로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이고 참 황당무계한 것인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이들이 주장하는 어떤 뭐 주의 주장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뿌리가 없고 그냥 오로지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말로 포장해가지고 일부 국민들을 속여온 그런 거 정치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준석이 언론에 좀 관심을 받았죠. 최근에 갑자기 말이죠. 12월 말까지 지금 그 정부 여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뭐 신당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온라인에서 이준석 지지 이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몇 명이 들어왔다. 뭐 자고 일어나니까 몇 명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좌파들이 더욱더 이게 지금 뭐 이준석 신당이 힘을 받겠구나. 뜨긴 뜨는구나. 이러면서 특히 이제 뭐 이쪽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서 비판적인 이런 거 매체들 그런 세력들이 이제 큰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준석의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객관적인 이 과학적인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자기들이 작업을 해보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받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그 지지 운동, 뭐 성원 운동, 자고 일어나니까 몇 명이 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지금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이가 이쪽 인터넷 이런 데 아무래도 이 나이든 분들보다는 더 발달해 있지 않겠느냐, 더 잘 알지 않겠냐 해서 설마 속일까? 이런 거 가지고 국민을 속일 생각을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그러나 이제 젊은 네티즌들, 우리 지금 유능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해서 두들겨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이름을 남겨도 아무리 걸러지는 게 없어요. 다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짜 이름을 넣어도 심지어 가짜 이름으로 해서 가짜 전화번호로 해서 전화번호를 남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준석이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요새 그 방송에 나와서 한 2% 정도는 좀 뭐 중복되는 게 나타났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똑같은 거, 그것이 중복된 경우는 뭐 당연히 걸러지겠죠. 그 정도 프로그램이 가능한데, 그러나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뭐 어떤 A라는 사람이 가짜 이름을 동원해가지고 여러 개 이름을 동원해서 중복으로 심지어 수십 명, 수백 명의 이름으로 해서 등록을 해도 전혀 걸러지는 게 없어요. 이런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이 준석이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오늘은 몇 명이 됐다, 몇 명이 됐다.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서 보니까 뭐 몇 명이 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늘어나는 횟수도 확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뭐 자고 이러니까 몇 명이 됐다, 몇 명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다가 이제 그 기사가 거의 중단됐습니다. 확 끊기고 뭐 이런 상황이 됐다. 한계에 달했다. 사기극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초조하니까 불안하니까 뭐 이런 그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다가 자신의 말로를 좀 제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보면은 관련 기사가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과 연락처로 여러 번 참여하거나 심지어 엉터리 정보를 입력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참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거를 전혀 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명 인증 또는 전화번호 인증, 그 전화번호 인증을 거치는 절차도 없어요. 시스템도 없습니다. 해놓고서는 이게 숫자를 얘기한다는 건, 그리고 이걸 모를 리가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근데 이게 들통났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그나마 이게 민주당 소속인지 뭐 어디서 보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호남에서 집중적으로 오는 건지 광주에서 오는 건지 전혀 걸릴 수 없고 그 사람이 나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호남에서 왔습니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그 정도의 어떤 그 단순 직계만 가능하지. 실제로 이 사람이 자 광주에서 지금 보낸 사람이고 뭐 어디서 보낸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인증 장치가 전혀 없는 그런 프로그램 갖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얼마나 막장에 몰려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젊은 친구가 막바지에서 발악을 하다가 결국 더 큰 위기를 가져다 주는 어리석은 자충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